그 황병서, 최룡해, 김양건, 박람 이후에 세 사람에 대해서 아주 분석을 한 일주일 가까이 하셨죠. 예. 제가 예. 저 세 사람을 거의 다 압니다. 내가 거의 다 안다는 건 무슨 소리냐면 때부터. 김양건이는 거꾸로 72세입니다. 장성택이 당 국제사업부 과장을 할 때 육과장이라는 게 외교부 담당 지도과가 돼서 저희들이 알아요. 예. 장성택이가 당정연회 과장을 할 때 그 밑에서 지도원을 한 사람이 바로 김양건입니다. 아. 저기에 장성택이하고 연결되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세 사람 모두? 세 사람 모두. 예. 그런데 제가 밑에부터 말씀을 드리면 김양건은 타고난 외교관입니다. 외교를 하도 잘하니까 70년대 후반 80년대 초에 통일전선 사업부로 옮겨간 사람이에요. 네. 거기서 통일전선 사업만 35년 이상을 한 베테랑의 베테랑이에요. 야, 베테랑 중에 저 사람은 예. 아마 지금에 서울에 나와서 차를 하나 주고 어디 몰고 가세요. 청와대 찾아가세요. 그럼 찾아갈 겁니다. 그렇게 한국의 정서와 한국의 돌아가는 거를 너무나 잘하는 사람이다. 예. 김양건 씨가. 예. 김양건 씨가 이번에 와서도 기본적인 대화는 김양건이가 다 했습니다. 네. 그리고 김양건이는 북한에서도 꾀를 잘 낸다 그래서 꾀돌입니다. 아, 외교가의 완전 꾀돌이군요. 꾀돌이죠.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저는 다시 그 3인방 그 파견한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예. 10월 1일 날 북한하고 일본하고 축구 금메달전을 했어요. 예. 아시죠? 예. 3대1로 일본을 대파를 했죠. 예. 우승. 평양이 뒤집혀진 거죠. 네. 그리고 저는 그 경기를 제가 직접 보진 못했지만 제 추측건데 황병서나 최룡해나 김양건하고 같이 다 축구를 봤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모여서 홈시어터 큰 데다 띄워놓고 보자. 그 사람은 뭐 UHD TV를 볼 겁니다. 우리 집에도 아직 UHD TV는 없고 HD TV만 있는데 예. 저 보면서 너무나 흥분을 했고 예. 3대1로 저 모습 보십시오. 북한 뒤집혔거든요. 뭐 완전히 금메달을 딴 거 아닙니까? 처음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결정된 게 아니냐. 가서 내 명령으로 내 감사를 직접 전하고 오라. 그것을 최영애가 지시를 받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최영애는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이니까 예. 체육 전반을 관장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고 황병서는 무게를 잡으러 한번 군복 입고 예. 나의 특사로 가서 딱 당신은 말하지 말고 가만히 있고 옆에서 다 알아 할 거니까 가라. 그래서 온 것 같고요. 예. 김양건이는 정말 대남 비서로서 남한을 너무 잘하는 사람이니까 황병서가 실수할 수 있잖아요. 예. 모르니까. 예. 그러니까 황병서 보고 너가 가라. 근데 김양건이가 그랬을 가능성이 충분히 높아요. 제가 지금 약간의 소설을 추측을 하는데 이것이 뭐 그냥 작가들의 추측이 아니고 예. 제가 북한에서나 여기 와서 북한을 연구해 본 결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 제가 가서 한국 정부가 한국 대통령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간을 보고 오겠습니다. 아하. 이렇게 돼서 3인방이 온 것 같고요. 예. 그것이 2일 날쯤 결정이 1일 날 저녁이나 2일 날쯤 결정이 됐고 예. 3일 날 우리한테 통보가 됐고 4일 날 왔어요. 예.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우리가 내일 지금 평양에서 무슨 한국 대표단이 하는 무슨 축구 경기가 있어요. 네. 우리가 좋습니다. 전화 걸어서 내일 우리가 총리, 국회의장, 총참모장이 가겠습니다. 북한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안 받아들일 것 같아요. 절대로 안 받아들이죠. 예. 무슨 소리냐? 그런데 우리는 받았어요. 저는 그게 우리 정부가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받아들였고 저는 모든 것을 다 떠나서 저 황병서라는 사람이 한국에 와서 인천공항을 보고 송도를 보고 예. 인천대교를 본 것만 해도 저는 우리가 거둘 수 있는 성과는 다 거뒀다. 아하, 그거 발전적인 한국, 남한의 모습을 보여준 것만으로도. 저 사람들이 속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느끼고 갔겠습니까? 예. 김양건이는 알아도 최룡해나 황병서는 전혀 모르죠. 그렇네요. 예.
근데 예. 송도에 가보셨습니까? 오크 호텔 이번에 들었던데. 아, 저도 가봤죠. 예. 오크 호텔 가서 내다보면요. 싱가포르보다 더 발전된 모습 같은 게 보여요. 고층 빌딩들이 있고 인천대교 보이고. 바로 바다 앞에 뭐 5, 60층 빌딩들 쭉 서 있잖아요. 저 사람들이 얼마나 속으로 주눅이 들고 황당했겠습니까? 이건 남조선 괴뢰들이 이렇게 발전했어? 예. 첫 번째 접촉에서 황병서 손가락 보셨습니까? 손가락을 뭐 이렇게 그렇죠. 예, 이렇게 했었잖아요. 이렇게 하고 예. 있다는 건 굉장히 긴장했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왜 그렇게 긴장했을까요? 진짜 저는 한국에 처음 왔고 예. 실수를 하면 큰일 나니까 아. 김정은이 특사로서 왔는데 뭔가 잘못하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긴장을 했는데 정홍원 총리를 두 번째로 만났을 때 아시안 경기 폐막식 전에 만났고 후에 만났잖아요. 예. 저 사람이 우리 총리 손을 두 손으로 잡고 막 이렇게 했어요. 막 이렇게. 보셨죠? 예,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거는 예. 솔직히 채통이 없죠. 네. 북한군 서열 1위로서 예. 김정은 다음에 2인자로서 저거 보십시오. 저거 완전히 예, 맞아요. 저거. 잡고 저렇게 막 막 하는 이러잖아요. 데가 나오잖아요. 예. 저거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네. 그만큼 그 짧은 기간에 느낀 게 많다. 네. 그러니까 저거는 그냥 그때 즉흥적으로 하는 행동이고 그렇죠. 저거 아마 가서 예. 저 화면을 보면 굉장히 후회하고 있을 겁니다. 아, 내가 왜 그랬을까? 한 손으로 탁 이랬어야 되는데 아. 막 이러는 게 너무 사람들한테 충격, 저 장면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혹시 김정은한테 뭐라고 들었어요? 저것도 가서 욕먹지 않을까. 예. 그랬는데 그렇게 저 사람이 와서 처음에는 말을 안 하다가 그다음에 말을 많이 했어요. 예. 그리고 저 사람이 누굽니까? 북한군 수장으로서 북한군에 있는 공식 행사들에서 남조선을 짓밟아 버리겠다, 불바다로 만들게 버리겠다고 연설하는 게 수십 번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 국가의 안보를 책임진 김관진 실장하고 옆에 앉아서 손을 꼭 쥐고 귓속말을 계속했어요. 맞아요. 저도 TV에서 여러 번 봤죠? 예. 그것도 놀라운 모습이에요. 네. 저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거둔 성과다. 저런 것 때문에 예. 우리가 다른 군복 입고 다니는 것 좀 우리가 양보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고 예. 저렇게 북한군 서열 1위하고 김관진 장관하고 앉아서 계속 귓속말로 이야기하는 거. 예. 그리고 우리 6.1제 장관하고 김양건 비서하고 그렇게 벽이 안 맞는다 그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싸웠습니까? 예. 그런데 그 두 손을 꼭 쥐고 이야기 계속 귓속말로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거둔 성과다. 그러니까 너네 지금 뭐라, 우리 정말 네. 먹을 거냐? 아니다. 우린 평화 통일이다. 이런 말들을 제가 6.1제 장관님한테 직접 물어보지 못했지만 네. 미뤄보건대 그런 말들이 오갔을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네. 그리고 이런 꾀를 몽땅 낸 거는 북한에서는 김양건 대남 비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위에 올라가서 최룡해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예. 최룡해. 최룡해는 밑바닥에서부터 권력 2인자까지 다 올라가 본 사람입니다. 네.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예. 최룡해는 북한에서 혁명화를 7년 동안 벌목공까지 해본 사람으로서 아버지가 최현으로 그렇죠. 빨치산 1세대 김일성의 가장 친한 사람이었는데도 벌목공을 7년이나 했어요? 북한은 무슨 국가죠? 백두 혈통을 이어가는 국가 아닙니까? 예. 지금 김정은이가 백두산 강국, 강군, 백두산 혈통을 이야기하는데 진짜 혈통은 최영해입니다. 네. 최영해는 37년도 우리 동아일보, 예. 일본 아사히 신문에 최연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우리 동아일보 공정- 1937년 6월 달에. 동아일보하고 일본의 아사히신문 동시에. 동시에 예. 그리고 39년 동아일보에도 나오고요. 한번 예. 찾아보세요. 예. 최연 공비도당이 보천보를 쳤고 무산지구를 쳤다. 네. 삼장 발전소를 그 발전소가 아니고 목재소를 공격을 했다. 엄마도 빨치산이에요. 그러니까 최룡해 양쪽이 엄마도. 예. 최룡의 엄마 아버지 다 네. 빨치산이라고. 예. 그런데 김정은은 아버지는 빨치산의 아들이긴 하지만 엄마는 제일교포 출신이거든요. 그렇죠. 예. 이게 반쪽 혈통인데 아. 최영해야말로 북한에서 진짜 성골이죠. 진짜 백두혈통. 성골, 예. 백두혈통. 성골. 예. 그런데 이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귀빈실에서 나올 때 최영해가 먼저 나왔어요. 네. 그런데 소리를 쳤어요. 빨리들 나오라 그래. 예. 그러면 예. 그
황병서는 한 살 위고요. 저 예. 사람보다. 그렇죠. 예. 그리고 김양건 비서는 8살이나 위예요. 한참 위죠. 위요. 예. 그런데도 빨리빨리 나오라 그러나. 그리고 차를 두 번째 차로 태우려고 그러는데 이제 잠깐 나오게 될지 그림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예. 그 두 번째 차로 안 가고 첫 번째 차로 황병서 옆에 탔어요. 난 두 번째 사람이 아니라고 해요. 아, 그게 예. 우리가 차량을 세 대를 줬잖아요. 1, 2, 3호 차를 줬는데 예. 예. 첫 번째 차에 황병서가 탔는데 두 번째 차에 가라고 그러니까 안 가고 황병서 옆에 앉아서 1호차 타고 떠난 거예요. 아, 자기는 2호차 탈 사람이 아니고 나는 1호차를 같이 타야 할 사람이다. 그렇죠. 이걸 보여주려고 했다는 거죠. 황병서의 네. 정치국장 선배죠. 그렇죠. 그리고 북한에서 그 누구도 감히 다칠 수 없는 빨치산 성골이죠. 북한에서 저보다 좋은 귀족은 없거든요. 그리고 사로총 사회주의 청년동맹 위원장을 했는데 예. 사회주의 청년동맹 동맹원이 몇 명인 줄 압니까? 800만 명입니다. 800만 명이요. 조선노동당원이 300만 명. 아, 오히려 사로청 숫자가 배나 2배 이상 더 많네요. 더 많죠. 예. 거기서 지도원, 과장, 부장, 부위원장, 일비서까지로 올라간 사람이에요. 아. 저 최령이라는 사람이. 네. 일비서가 가장 높은 자리? 일비서가 제일 높은 자리예요. 예, 예. 그런데 97년, 98년도에 사로총 황색 사건이라는 게 터집니다. 네. 남조선 안기부로부터 돈을 받아 먹었다, 뭐 여자들 데리고 놀았다. 근데 사회주의 청년동맹 지도부에서만요 8명이 총살을 당합니다. 아하. 역적으로 예. 간첩으로 몰려서. 근데 그 위에 있는 꼭대기에 있는 저 사람은 죄가 뭔 줄 아십니까? 부화방탕. 부화방탕. 그냥 여자들하고 좀 놀았다. 예, 예. 부정부패. 예, 부정부패. 돈을 예. 좀 먹었다. 그래서 간 것이 자강도 낙림군 벌목사업소로 가서 아, 그래서 7년간. 7년 동안 당뇨병을 앓는 사람이 7년 동안을 나무를 도끼로 잘랐어요. 예. 그때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바닥에 떨어져가지고 통옥수수 밥을 먹으면서 나무를 그 생겨울에 올라가서 언 나무를 뱄을 때 저 사람 생각을 해보면 유추가 될 건데 정말 바닥까지 떨어졌는데 그 사람을 데리고 올라온 게 누군 줄 아십니까? 바로 그때 청년동맹 위원장을 할 때 당중안의 청소년 사업부장을 하던 장성택이가 끌고 올라온 거예요. 아하. 그래서 확실한 최룡해가 확실한 장성택 라인이라고 하는 얘기가 그렇죠. 거기서 나오는 거고. 그래서 올라와서 당중앙위원회 총무부 부부장 자리에 앉힙니다. 네. 그랬다가 또 장성택이가 2000년대 중반에 또 뭔가 잘못해서 또 하방을 갑니다. 그때부터 최영애하고 장성택 사이가 좀 멀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저기에 줄을 섰다간 위험하겠구나 네. 하는 생각을 본능적으로 한 사람이고요. 예. 저 사람은 그야말로 김정일, 김정은, 김일성의 심리를 누구보다도 잘하는 사람입니다. 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고 예. 그리고 황병서는 정말 군에서 있다가 당중앙의 조직지도부에서 쭉 큰 사람이에요. 근데 뭘 했는가 하면 인사사업만 한 사람이에요. 예. 그 사람이 총정치국장 2인자 자리까지 올라간 거거든요. 네. 그 권력 서열 3위가 두루니 왔다가 간 다음에 또 한 번 NLL을 침투를 했다. 네. 그거는 바로 김정은의 성향과 관련된다. 알겠습니다.